이번 동영상에서는 쇼핑몰 주문 수집과 진행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카운트의 쇼핑몰 관리 메뉴에서는 쇼핑몰의 신규 주문이나 주문 확인 건을 ERP로 수집하여 주문 이후의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규 주문건을 수집하고 주문 확인 처리한 뒤 출고 대기 상태로 대기시켜 두었다가 송장 번호를 입력해 출고 처리하고 해당 내역을 ERP상에서 주문서나 판매 전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여기서 출고 대기 상태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ERP에서 각 주문건의 상태를 변경하면 해당 내용이 쇼핑몰에도 전송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쇼핑몰에서 별도로 처리하지 않아도 주문 단계를 관리할 수 있어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만약 모든 주문 처리를 쇼핑몰에서 직접 진행하고 ERP에서는 재고 관리를 위한 전표 입력만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주문을 수집해 전표만 생성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확인한 뒤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으로 해당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쇼핑몰 등록과 품목 코드 연결 등 쇼핑몰 관리 사전 작업을 완료했다면 이제 주문 관리 진행 단계에서 하단 진행 상태 변경에 마우스를 올려 주문을 수집합니다. 이렇게 여러 쇼핑몰이 등록되어 있다면 전체 체크해서 주문 수집하거나 특정 쇼핑몰만 체크해서 주문을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쇼핑몰별로 최대 수집 기간이 다른데요.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29일이며 만약 기간을 초과해서 수집하는 경우 이렇게 알림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준 일자를 설정하고 주문을 수집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인증이 완료된 쇼핑몰이라면 다음과 같이 진행 상태가 완료로 변경되며 주문 수집이 완료되는데요. 만약 정상적으로 인증이 되지 않은 쇼핑몰이라면 오류 문구가 나타나며 이런 경우 쇼핑몰의 인증키 승인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한 쇼핑몰에 접수된 내역을 모두 불러올 수 있으나 쇼핑몰에 따라 처리 단계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취소, 반품, 교환 접수 단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재고원, 쇼핑몰 관리에 쇼핑몰 관리 상품 설정에 하단 쇼핑몰별 제공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주문 수집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주문 관리 진행 단계 메뉴로 돌아와서 이렇게 쇼핑몰별로 신규 주문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규 주문건은 진행 상태 변경해서 주문 확인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확인 처리된 주문건이라면 체크하여 출고 대기 상태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출고 대기 항목이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우측 상단 옵션 주문 진행 상태 설정에서 출고 대기 항목을 사용하겠다라고 체크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가 출고 대기 항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일한 경로에서 해당 항목을 체크 해제한 뒤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출고 대기 상태는 출고 완료 처리하기 전에 해당 품목들에 대한 대기를 시켜두는 항목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출고 대기 상태에서 배송 방법과 송장 번호를 지정한 뒤 출고 상태로 넘기게 됩니다. 이때 배송 방법 코드를 더블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배송 방법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정보들은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배송 방법을 가져오는 것이며 각각의 택배사를 선택하고 송장 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해야 하는 송장건이 많은 경우 좌측에 있는 배송 처리 메뉴에서 하단 웹자료 올리기를 클릭하고 쇼핑몰 관리 상품 생성 시 등록한 쇼핑몰 코드와 수집된 주문 번호 그리고 배송 방법 코드와 송장 번호를 넣어 일괄로 업로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송장 번호를 모두 입력했다면 해당 내역을 체크하고
출고 완료 처리할 수 있겠는데요. 출고 완료 처리를 하게 되면 쇼핑몰의 배송 방법과 송장 번호가 전송되어 주문 상태가 배송 중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출고 완료까지 했다면 이제 주문건을 이용해 ERP의 주문서 또는 판매 전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 관리 진행 단계 메뉴에서 하단 ERP 전송 버튼을 눌러 진행할 수도 있고요. 좌측의 ERP 전송 메뉴에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ERP 전송을 처음 하는 상황이라면 ERP 전송 메뉴에서 하단 ERP 항목 매핑 설정을 클릭해 먼저 세팅해 주셔야 합니다. 쇼핑몰에서 수집한 주문건의 각각의 항목을 ERP상 주문서나 판매 전표에 어떤 항목과 연결시킬지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우선 상단의 전표 종류를 주문이나 판매로 선택한 뒤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판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수 여부에 필수라고 되어 있는 항목들은 다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전표일자의 경우 주문을 수집한 일자로 할지, 고객이 주문한 일자로 할지, 거래를 결제한 일자로 할지, 혹은 최종적으로 처리된 일자 중 어떤 일자를 적용시킬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스크롤하여 품목 코드와 수량 항목도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데요. 품목의 경우 쇼핑몰에 수집된 품목 키를, 수량은 수집된 주문 수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전표 입력 시 단가나 공급가액, 부가세도 계산되도록 설정한다면 이 세 가지 항목에 사용자 지정 항목을 연결하여 계산식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항목을 클릭하고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숫자형 1번과 2번, 3번을 연결한 뒤 우측 계산식을 클릭하여 계산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단가에는 사용자 지정 1 항목을 연결한 뒤 계산식으로 주문 금액 나누기 수량 나누기 1.1을, 공급가액 항목에는 사용자 지정 2 항목을 연결한 뒤 계산식에는 주문 금액 나누기 1.1을, 부가세 항목에는 사용자 지정 3 항목을 연결한 뒤 계산식으로 주문 금액 나누기 11을 넣어주시면 전표 입력 시 해당 식에 맞게 금액이 입력됩니다. 이렇게 매핑한 설정값을 저장하고 이제 판매 전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전표로 생성한 주문건을 체크한 뒤 하단 ERP 전송 판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발행 구분의 한 장은 체크한 전표가 한 장의 판매 전표로 생성된다는 의미이고, 발행 구분 주문별은 체크한 전표가 각각의 주문건별로 판매 전표로 생성된다는 의미이며, 발행 구분 주문 번호별은 동일한 주문 번호끼리 판매 전표를 생성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발행 구분을 한 장으로 선택하고 전송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 여기서 배송비까지 전표에 추가로 입력하고자 한다면 우측 상단의 옵션, 배송비 설정으로 배송비 품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아직 배송비 품목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재고원, 기초 등록에 품목 등록 메뉴에서 신규 버튼을 눌러 배송비 품목을 별도로 등록한 뒤 배송비 설정에 품목 코드란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저장한 뒤 담당자나 부서 등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고 전송하면 이렇게 해당 건이 어떤 판매 전표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4년 9월 10일 1번 전표로 생성되었다고 표시되는데요. 재고원, 영업관리에
판매조의 메뉴로 들어가서 9월 10일-1번 전표를 클릭해 생성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ERP 전송 메뉴로 돌아와 상단의 서치 버튼을 클릭하고 주문서나 판매로 만들어진 주문 내역건과 그렇지 않은 건을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고요. ERP 전송 여부를 전체로 검색해서 다시 한번 ERP 전송을 하게 되면 이미 전송한 내역도 중복으로 전표 생성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주문건을 ERP 전표로 생성하는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주문관리 진행 단계에 나타나는 모든 과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처리는 쇼핑몰에서 직접 처리하고 이카운트에서는 주문 내역을 판매 전표로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문을 수집하고 바로 ERP 전표 생성 단계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쇼핑몰 관리 메뉴를 사용하는 목적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일지를 고려하여 쇼핑몰 관리, 주문 관리 진행 단계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